한번 보세요. 자, 고려대와 중앙대의 예시를 들었는데, 자, 그 전까지는 인문, 자연 나눠서 2개 합 4. 이게 최저학력 기준이었어. 자,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2개 합 5. 이거였단 말이야. 자, 과목수는 약간 달라졌지만 4개 합이 6, 4개 합이 7. 자, 보면 얘들아 어때? 자, 절대평가가 발표되면서 학교별로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얘들아 어떻게 써? 강화했어. 자, 그랬다는 얘기는 얘들아 이거 뭐야? 아, 절대평가 됐으니까 영어는 무조건 1등급 받는 학생들만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뽑을 거야. 뭐 이런 의도 아니겠어? 자, 그거를 얘들아 구체적으로 너네가 대학별로 발표된 최저학력 기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고. 자, 넘겨볼게요 얘들아. 자, 만약에 자 90점 이상이 어렵던 쉽던 간에 내가 약간 수능에서 90점 밑으로 미끄러져서 89점 받아가지고 영어 2등급을 받았다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중앙대 고려대의 기준을 봤는데, 자, 구체적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는데 영어 1등급일 때와 1등급이 아닐 때를 나가서 선생님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이 표를 이해하려고 해봐. 자, 4과목 합이 여기 6이었어. 자, 그래서 영어를 1등급 찍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는 자연계든 인문계든 약간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어때? 조금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야. 심지어 수학을 3등급 받아도 약간 괜찮은 정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안정적으로. 자, 만약에 89점 맞아가지고 내가 영어 2등급이 된다 쳐봐. 자, 그랬을 때는 얘들아 약간 국어랑 수학의 부담이 커져. 자, 그리고 너네는 아직까지 와닿을지 모르지만 수학 1등급 쉬워? 쉽지 않아. 자, 너네가 3학년까지, 1, 2학년 말고 3학년까지 재수생 들어오는 모의고사에서 수능 1등급, 수능에서 수학 1등급 받는 거는 전교에서 한두 명밖에 안 돼. 너무 어려운 일이야. 자, 근데 영어를 이렇게 미끄러졌다. 그러면은 국어와 수학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거지. 자, 요 얘기를 선생님이 여기 최저 학력 기준을 보면서 하고 싶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들아 뭐가 꼭 필요하다? 영어에서 자, 그렇게 이제는 1, 2점 차이로 막 등급 갈리고 그러지도 않으니까 절대평가가 시행되면서 우리가 수능 볼 때는 영어 1등급이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이 됐다. 자, 특히나 수시에서는 그렇다 하는 얘기. 자, 요 데이터를 보면서 좀 얘기할 거고요. 2016년 기준으로 수능 영어 90점 이상자가 얘들아 몇 명이래? 6만 명이래, 6만 명. 자, 6만 명에 와닿지 않잖아.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자, 서울 시내 상위권 대학교 15개 학교의 총 정원을 밑에다 표기했어요. 자, 4만 5천 명이죠? 자,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얘들아 뭐야? 자, 서울 시내 15개 대학교의 정원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숫자가 이미 기존부터 90점 이상을 받아왔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절대평가 됐으니까 이거는 내가 이름 들어본 우리 집에서 통합 가능한 학교를 갈라치면 90점 이상은 얘들아 뭐야? 되게 필수 조건이 된 거야. 자, 마치 90점 이상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처럼 그런 자격 요건이 정시에서는 꼭 되고 있더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자,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대학별로 자, 절대평가 되면서 등급 간 경차가 굉장히 상이하게 발표하고 있어. 서울대는 등급 간에 0.5점이고 자, 이화여대는 10점이라고 이런 얘기 했었지? 자, 그래서 0.5점이니까 아, 영어 별로 중시하지 않는 학교가 서울대 됐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봐 자, 요 얘기를 할게요. 사실 정시에서는 전 모든 과목의 평점, 총점을 따져가지고 비슷한 점수대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 얘들아. 비슷한 점수대 학생들. 자, 그러면 사실 당락을 가르는 건 되게 큰 점수 차가 아니야.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 0.01점 차이, 0.05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리고. 자, 혹시 여기 너네 언니나 오빠나 이런 친구들 있는 사람은 아마 알 거야. 자, 요즘에는 얘들아 입시의 꽃이 얘들아 뭐니? 입시의 꽃이 추가 합격이야. 추가 합격. 자, 그러면 여기 0.5점 혹은 0.05점으로 내가 추가 합격해서 이름을 상위권에 랭킹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또 당락을 좌우하거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영어 1등급은 특히 서울 시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이더라. 수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더라 하는 얘기를 선생님이 자, 입시를 좀 구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아마 선생님의 얘기가 완전히 다 이해되고 막 습득되고 고개 끄덕끄덕되고 이러진 않을 거야. 자, 근데 이런 얘기를 고등부 올라오면 달별로 계속 수업 시간마다 계속 입시 정보를 선생님하고 같이 공유하게 되거든.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사람들도 계속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자, 괜찮을 것 같고. 자, 가벼운 마음으로 듣는데 자, 그 다음에는 얘들아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합격하려면 6명 제껴야 되는데 자, 그 전체 지원자 중에서 70%는 다 90점 이상인데 자, 그러면 6명
90점 이상인 건 기본 조건처럼 되는 거지. 수능 1등급, 영어 1등급 이거 기본 조건처럼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완전 최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유리해, 불리해? 굉장히 불리한 시험의 제도야. 자, 그러면 내가 한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영어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80점대 학생들에게는 자, 1생일 1대의 기회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절대평가인데, 자,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되니? 자, 70점 이상, 90점 이상을 받는 이 상위권 고등학교 학생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되잖아. 다 같이 얘들아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 돼? 상위와 평준화 돼야죠. 1등급 받을 수 있어야지.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표로 보고 계시고, 지금 너네가 자, 예비고를 와가지고 자, 시험 치니까 막 70점 맞아서 당황하고 막 이러잖아.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시험이 몇 학년 거야? 2학년 거야. 2학년 거야. 자, 그리고 2학년 사설 모의고사 중에서 이투수께 조금 다른 데보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조금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11월 고등부 올라오는 시점부터 우리는 얘들아 영역별로 뭘 해야 된다? 1회독을 완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자, 영어가 조금 취약하고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얘들아 계속 문법책만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 근데 시험의 방식이 절대평가로 밟으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종합적인 영어를 다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자, 물론 내가 70점대다 그럼 듣기 집중, 어휘 집중 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자, 지금 수능 문제의 형태는 얘들 어때?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묻는 형태인데, 그리고 되게 극상위권으로 가지 않고 90점 정도만 넘으면 1등급인데, 자, 그런데 문법만 계속 하고 있지 말고, 자, 전반적으로 영어의 어떤 범위가 있잖아. 리스닝이나 문법이나 독해나 어휘나 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1회독을 한번 훑고 가는 거.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하게 될 거고, 자, 그래서 1학년 지금 예비고일 시점 아니면 2학년 때까지는 자, 고3 현역 될 때까지, 자, 우리가 수능 보는 현역 3학년 될 때까지 얘들아 뭘 해야 된다? 어떤 기본기? EBS 연기 교재를 스스로 풀고 해제하고 하는 기본기를 쌓아야 된다. 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자, 계속 강조했었는데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내가 보는 수능 시험에서. 자, 그러니까 난이도 변화가 어떻게 나오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본기 탄탄하게 만드는 거. 자, 그런 걸 지금 해야 될 시점이다 하는 얘기를 자,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부분을 얘들아 너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고등부 올라오면 선생님들이랑 같이 할 거야. 내신 대비를 할 때도 그렇고. 자, 그래서 자, 지금 입시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얘기 다 드렸고요. 11월에는 11월 14일 날 개강을 할 거예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이제 개강을 할 거고, 월수분반, 화목토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2월에는 이제 대입 용어 설명, 입시 기본 설명, 배정 고등학교 이제 확인을 하겠죠. 자, 그리고 1월에는 고입 대비 특강, 또 영어 도서 인증제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려면 아주 철저하게 목적은 똑같아요. 3월에 이제 여러분이 딱 입학을 하고 그 고등학교에 이제 학사 일정을 쭉 따라서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사실 정신이 없어요. 새로 교복 입고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만났을 때 너무 편하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치? 그치? 아무래도 긴장이 되고, 그리고 또 입시에 이제 문턱에 들어선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실전이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학사 일정에 맞춰서 경시대회나 수행평가들을 아주 야물딱지게 진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서 인증자나 이런 내용들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생특에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은 또 이제 뭐 1학기 활동계획서 미리 작성을 하는 건데, 뭐냐면 3월 달부터 3, 4, 5, 6, 7 요게 이제 고등학교 여러분들 올라가서 1학기가 되잖아. 그때 우리 학교의 학사 일정에 맞게끔 나는 경시에 뭘 할 거고, 동아리는 뭘 들 거고, 봉사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되게 디테일해요. 그냥 난 뭐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되게 디테일하게 봉사는 뭐, 읽을 책은 뭐,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를 같이 할 건데, 저희 폼이 있어요.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이브 들어오셔서 작성을 다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 내신 멘붕을 잡아라 이런 제목을 좀 드렸어요. 3월 모평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오늘 봤던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거의 슈렉이 완전 진짜 완전 슈렉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까 우리 미연쌤 말씀하신 것처럼 개나 뭐나 다 1등급이나 90점을 넘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일단 지문의 길이가 오늘 여러분이 봤던 시험보다는 한 3분의 2밖에 안 돼. 단어도 너무 쉽고 난이도가 이게 제대로 어떤 변별이 있는 난이도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월에 잘 봤는데 내가 이게 실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 시험보다는
일단 기록에 남는 5월에 이제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가서 여름에 여러분한테 막 같이 막 겁도 주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그치? 겁준 건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주아어학원의 고등부는요, 서부학군의 20여 개 고등학교의 내신 분석과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니네 잘한다는 얘기구나 이럴 텐데 실제로 셀프 리플렉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다 학교의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요. 굉장히 디테일해서 조금 놀라실 정도의 내용이고요. 또 영어 내신은 뭐니 해도 영어 내신의 활용 점정은 뭡니까? 바로 학교별 부교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학교마다 부교재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제 매해마다 초에 바뀔 수도 있고 전년도에 썼던 걸 또 쓸 수도 있는데 대부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어떠냐면 어디에 떠돌아다니는 거나 소스가 다 있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료도 있는 거야. 내가 가는 고등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내용을 쭉 읽고 해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겠잖아. 굉장히 여러 번 봐야 되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 해석해야 되고 빵꾸 뚫어놓으면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지문을 한 몇십 개를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머터리얼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생님 그런 학원이 아니면 내신을 잘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냥 해석하고 평가 문제집 하나 풀었다고 다 맞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내신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 고등부의 학원에 반드시 가야 돼요.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한 명인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숙문고도 한 명이고 어디도 한 명이고 딱 한 명인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일단 예비고일 과정에서 같이 했던 애들은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해요. 이상하게 뭐 대충 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하는데 대신에 새롭게 신입생이 왔는데 우리가 케어하지 않는 학교 21개 번째 학교라고 쳐. 뭐 인창고야 예를 들면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진짜. 뭐 원세수가 많아서 지금 튕기냐 이게 아니라 내신 대비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 너무 공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학교가 메이저인 그런 학원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교재는 이제 뭐 교과서가 되겠죠, 주로. 그래서 프로그램, 부교재 학습자를 자체 제작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은평구의 레전드급인 이름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해남고등학교에 가자마자 들리게 될 저 선배들이 지금 현재 재원 중이에요. 지금 예일 2학년 뭐 이수진 학생은 영어 이번에 100점 나왔어. 가재울 정은빈 100점 나왔고 지금 명지에도 뭐 지금 오늘 확인해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틀렸고 얘네들은 지금 현재 전교 1등 내지는 3등 이런 애들도 다 전교 1등이고요.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고 내신 대비할 때도 다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요. 저 친구들이 모의고사가 뭐 2등급 나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1등급이나 하나 틀리거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내신 대비도 듣고 있고 수능의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절대평가 90 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나도 좀 놀랄 정도인데 애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다가 88 나오고 89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했던 애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주아어학원만의 내신 고교별 분석표인데 지금 뭐 이대부고 지원하시려는 학생 혹시 있나요? 잠깐 손 좀 들어보실래요? 부끄럽나요? 네. 이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가 너무 많죠. 지난번에 이거는 내가 그 중등관 가서 보여드렸던 뭐 그런 내용이니까 중첩이 되니까 같이 조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이건 이제 아까 발표하셨던 김희연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는 게 이대부고인데 이대부고가 범위가 진짜 장난 아니게 많아요. 다른 학교 일반고의 거의 2배 수준이고 그래서 수업도 거의 2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또 애들이 많지가 않고 바쁘다 보니까 막 늦게도 오게 되고 막 틈새 시간 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그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고 몇 점짜리고 출제 경향은 11.8% 뭐 23.7% 교과서에서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매 번마다 강사들이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고 또 학생들한테 다음번 시험을 위해서 같이 또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단한 데이터예요. 사실은 이런 거 안 하는 데도 되게 많아. 생각보다 되게 웃기지 않냐?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솔직히? 니네는 안 할 수 있지.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학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기가 메이저로 맡았던 학원에서 내신이 있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는 학원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계속 뭐 1개년만이 아니라 거의 7, 8개년의 어떤 누적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어서 이런 메이저 학교들의 내신은 이제 너무나 잘 분석이 되죠. 또 담당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예를 들어 예일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100점 받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2학년은 100점이 또 가능해요. 왜냐하면 담당 선생님 때문에 담당 학교의 교선 선생님 때문에 이런 특징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대비 전략은 아까 이 대목 같은 경우는 범위를 소화하고 반복 테스트를 위한 물리적인 수업 시간 확보. 그래서 잔류하는 시간이 거의 한 4시간, 5시간 울고 가고 막 울면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위로해 줄 거 같냐? 적당히 해라. 그리고 조금 뭐 달래주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약간 헬 경험을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자사고는 특히 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런 철저하게 문법 위주의 문제로 대비시키고 반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문법을 되게 많이 내는 학교가 있고 별로 안 내는 학교가 있어. 그래서 대비를 할 때라도 그 주교재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의고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 1등, 전교 5등, 전교 3등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도 이번에 9월 문평 봤더니 아깝게 89 이렇게 찍은 애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도 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장난하냐? 뭐 이렇게 하고 엄청 욕도 하고 막 뭐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이야. 걔가 지금 내신은 무조건 1등급이 나오고 뭐 충남에서도 이렇게 잘하는 아이지만 모의고사 9월 모평을 봤더니 89가 나오더라 이거죠. 이미 EBS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봐서 70점, 60점 맞았는데 고3 돼서 90점을 받을 수가 있겠지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만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금 전방위적으로 계속 평탄하게 좀 이렇게 가져가야지 돼요. 평타가 97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볼 때마다. 자, 그래서 수능 문법. 여태까지 여러분들 중등과정 또 초등과정에서 문법 기본서 가지고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고등과정에 오면은 그런 grammar for time for grammar라든가 with grammar라든가 이런 기본서로는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정말 문법을 위한 문법 시험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고 구문을 끊어 읽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다지고자 하는 실전 문법 교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이 부족하면은 그런 문법책을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용어도 아직 낯서실 거고 문법이 강한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과 같이 실전 위주의 어떤 그 문법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와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수능 기출 어휘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000단어, 2,000단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주어학원이 조금 빡세다라고 많이들 인지를 하고 너무 빡세면 못 다니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출 단어는 암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 뭐 답이 없어요. 늘 해야 되고 습관처럼 해야 되고 공력은 자꾸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외울 수 있고 더 많이 외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의 난이도에 따라서 양은 약간 조절을 충분히 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주 1회마다 실전 수능 모의고사를 오늘처럼 봅니다. 보고 나서 채점하고 집 가시는 게 아니라 해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오답 노트를 저희가 만들 거고 거기에 계속해서 내가 뭘 틀리고 있고 무슨 유형을 자주 틀리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양한 지문의 강독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수능 지문, EBS 지문, 또 오늘 아까 준혁이한테 선생님을 물었더니 몇 가지 헷갈리는 지문이 뭐 있었어요. 그런데 준혁이 풀으시겠어요? 다들 오늘 문제 풀었던 것 중에 뭔 얘기인지 머릿속에 딱 와닿지 않은 지문들이 좀 있었지? 그치? 근데 되게 웃기다. 답안지를 줬잖아. 답안지를 봤는데도 와닿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확증 편향? 예지 혹시 들어봤니? 고3 수능에 나왔던 소재예요.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에 쓰여버렸어요. 뭐였더라? 확증 편향이 뭐였지? confirmation bias인가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있어. 자기의 신념이 있어. 자기만의 어떤 주관이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부분에 반하는 정보는 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를 유식한 말로 확증 편향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수능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EBS 친구에. 근데 못 알아듣고 뭔 얘기야? 확증 편향? 개방? 끝? 이 문제는 찍어야지? 뭐 이런다든가.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문제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런 식의 시리즈들이 계속 맞물리고 나오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 김희연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EBS 지문을 자기가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은 어느 날 갑자기 EBS를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이스가 있고 글을 읽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국어하고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소재의 글들, 나비효과의 진실, 기억윤리가 경기에 끼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이 그 토플 형식의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물론 그런 것도 나오지만은 그런 것은 여러분한테 영겁이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이런 것들을 읽어도 모르겠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약간 습관처럼 하실 때의 실력은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BS 연계지문, 수능 기출지문, 빈칸 추론, 유형 훈련 이런 것들이 트레이닝이 유일하게 제대로 빡세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11, 12, 1, 2월까지밖에 없어요. 사실. 그 뒤로 넘어가면 시험 대비하느라고 바빠 죽겠어 우리도 진짜 내신 대비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강하고 독하게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